합동작전 지휘소의 공기는 끓는 점 직전의 수증기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고요함 속에는 수십 명의 요원들이 뿜어내는 긴장감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으며, 그들을 응시하는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구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파란색과 녹색의 디지털 지도로 펼쳐져 있었다. 지휘 테이블 중앙에 자리한 강준 중령은 단단하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작전 브리핑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정예 출신답게 철저한 완벽주의와 오만함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었다. 그의 지시에 단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브리핑은 핵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 임무는 국제적인 테러 조직에 납치된 한국계 기술자 3명을 인질로 구출하는 것으로 난이도가 극히 높은 비밀 작전이었다. 강중령은 단호하고 막힘없는 어조로 작전 개요를 설명했다. 침투 경로, 각 팀의 임무 분담, 그리고 비상 상황 발생 시의 퇴출 계획까지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진 매뉴얼대로 빈틈없이 짜여 있었다. 그의 계획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며 오랫동안 군에서 숙련된 베테랑의 지휘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누구도 그의 작전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달기는커녕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기에 바빴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하는 그 순간 지휘소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여군 장교 한 명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는 서연 소령이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존재였으며, 이번 작전에서는 한국과 나토 연합팀 간의 형식적인 연락관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작전의 핵심 인력도 아니었기에 그녀는 강중령의 시야에는 그저 한낱 장식품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기계 장치에 이물질이 끼어든 듯 강중령의 완벽한 흐름을 방해했다. 소령 무슨 일인가? 강중령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시간이 금과 같은 이 중요한 시점에 사소한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지금은 질문 시간이 아닐세. 자네 역할은 그저 나토 측에 우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그의 말은 공개적으로 그녀의 지위와 역할을 깎아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회의실 안의 다른 요원들은 긴장한 채 눈길을 교환하며 이 예상치 못한 충돌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서소령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단정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발언했다. 중령님, 죄송합니다만 퇴출 경로 D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테러 조직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한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구출 지점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폐쇄된 창고 건물에 새로운 센서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중령은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폐쇄된 창고 소령 자네가 나보다 이 지역을 더 잘 안다는 말인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정찰팀이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네. 거기에는 낡은 철골 구조물과 쓰레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자네의 확보된 정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걱정으로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게. 그는 단숨에 그녀의 주장을 일축하며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려 들었다. 중령님, 제 정보는 나토의 최신 영상 분석 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테러 조직이 일반적인 군사 통신망 대신 초저주파 대역의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신 패턴이 열화상 카메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광학 센서 설치를 암시합니다.
서소령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논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어떤 외부적인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강인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중령의 오만함은 이미 그의 귀를 막고 있었다. 충분하네 소령. 그는 손을 휘저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얼굴에는 모욕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자네의 나토 엘리트 교육이 현실의 전장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훈련장이 아닐세. 자네는 규정된 절차대로 앉아 있기만 하면 돼. 작전은 내 지휘하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른 이견 있는가? 그의 질문은 이의 제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모든 반론을 무시하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지휘소 전체는 다시 팽팽한 침묵에 잠겼다. 서소령은 강중령의 완고함과 무시하는 태도에 실망했지만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으나 그녀의 눈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 바로 그녀가 지적했던 폐쇄된 창고 건물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중령의 오만함이 곧 작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시계는 작전 개시 시각인 알파 마이크를 가리켰다. 인질 구출팀은 침투 경로를 따라 조용히 목표 지점에 접근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은 팀원들이 벽을 타고 은밀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강중령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강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지휘소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그는 서소령에게 힐끗 눈길을 주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은근히 과시하려 했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침투팀이 인질들이 갇힌 방에 도착하려는 찰나 강중령이 퇴출 경로로 지정했던 동쪽 창고 건물 부근에서 갑자기 강렬한 섬광과 함께 요란한 경보음이 터져 나왔다. 서소령이 경고했던 광학 센서가 작동한 것이 분명했다. 테러 조직은 즉시 경계를 강화했고 건물 전체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총성과 폭발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중령의 완벽한 계획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이럴 수가 무슨 일이야. 강중령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디사 경로에 문제가 생겼다. 모든 팀은 즉시 철수한다. 철수 경로 D3으로 재진입해 그는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늦었다. 침투팀은 인질들을 확보하기는커녕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 세례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다. 위성 영상에는 테러 조직의 지원 병력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모습이 명확하게 포착되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대재앙으로 바뀌었다. 강중령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오가며 무의미한 명령들을 쏟아냈다. 지휘소의 모든 요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아무도 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수습하지 못했다. 그때서 소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강중령을 바라보았다. 중령님, 지금 D3은 이미 적에게 노출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모두 전멸합니다. 즉시 작전을 바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그 어떤 고위 장교의 목소리보다도 강력했다. 강중령은 서소령을 노려보았다. 닥쳐, 소령 감히 내 작전에 태클을 걸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 지휘권을 무시하지 마.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하지만 서소령은 그의 분노를 무시한 채 즉각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그녀는 통신 장비를 집어들고
직접 침투팀과의 교신을 시도했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하게 상관의 지위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위였으나 상황의 절박함은 그녀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알파팀, 여기는 나토 연락관이다. 강중령의 D3 철수 명령은 무시한다. 즉시 북서쪽 구역의 지하 통로를 확보하라. 그곳은 지도상에 표시되지 않은 비밀 통로이며 현재까지 적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인질들을 확보하는 대로 그 통로를 통해 1km 떨어진 구조선소 구역으로 이동한다. 퇴출 지점은 그곳이다. 이동하는 동안 지원 사격이 필요할 것이다. 그녀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완벽하게 짜인 새로운 작전을 즉각적으로 하달했다. 강중령은 경악하여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서소령 당장 멈춰. 너는 지금 군형법을 위반하고 있어. 너는 체포될 것이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으나 서소령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여 마치 전문적인 격투가의 움직임 같았다. 그녀는 이미 통신을 통해 모든 것을 지시한 뒤였다. 그녀의 명령은 침투팀에게 유일한 생존 경로가 되었고 절박한 팀원들은 즉각 그녀의 새로운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알파팀 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통신했다. 알파팀 접수. 북서쪽 지하 통로로 이동한다. 지원 사격 요청. 강중령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그는 이미 통제권을 잃은 뒤였다. 지휘소 요원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서소령의 차분함과 정확한 지시에 알 수 없는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은 그 어떤 군사 교육으로도 얻을 수 없는 타고난 엘리트 요원의 역량 그 자체였다. 그녀의 행동은 무모한 반항이 아니라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돌파구였던 것이다. 강중령은 결국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이다. 그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는 지휘소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모든 이들의 시선은 그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알파팀의 생존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소령은 그를 흘끗 보지도 않은 채 알파팀의 안전한 퇴출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그녀의 독단적인 행동이 불러올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은 오직 임무 성공과 인명의 안전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휘소 내부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강중령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서연소령을 노려보았고 그의 분노는 지휘소를 가득 채운 고요한 공기를 찢어 발길듯이 맹렬했다. 서소령의 독단적인 지시는 알파팀에게 생존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강중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자 반역 행위였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기계음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서소령 자네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네를 군사경찰에 체포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강중령은 억눌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자네가 아무리 나토에서 뭘 배우고 왔든 이 대한민국 국군 조직의 명령 체계는 절대적이다. 자네는 방금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했어. 나는 이 일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철저한 응징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소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니터를 응시하며 알파팀의 움직임과 퇴출 경로를 확인하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강중령의 격렬한 분노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질들의 안전한 구출이었으며 개인적인 처벌 문제는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나 있었다. 그녀의 평정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강중령에게는 더욱더 큰 모욕으로 느껴졌다. 그때 스피커에서 알파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 인질 3명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통해 예정된 퇴출 지점으로 이동 중입니다. 소령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적들은 이 경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생명의 위협을 벗어난 안도감과 서소령에 대한 깊은 신뢰가 섞여 있었다. 이 한마디의 보고는 강중령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으면서 소령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중령은 말을 잃은 채 잠시 멈춰섰다. 임무 성공이라는 객관적인 결과는 서소령의 독단적인 지시가 옳았음을 입증했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성공은 했더라도 과정은 용납할 수 없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소리쳤다. 군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아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서소령 작전 종료와 동시에 지휘소로 복귀하여 대기하도록 정식으로 군사재판 회부 절차를 밟을 것이다. 서소령은 그제야 시선을 돌려 강중령을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저는 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초기 작전 계획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고했던 센서 장비의 존재는 누가 정보를 흘렸거나 혹은 저희 내부의 기밀 유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지휘소 전체의 싸늘한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강중령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서 소령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이제 문제는 단순한 작전 실패를 넘어 조직 내부의 심각한 배신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자신의 지휘 실패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며칠 후서 소령은 예기치 않은 격리 조치와 조사를 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강중령의 맹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건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히 처리되고 있었다. 군사재판 대신 비공개 내부 감사위원회가 열렸고 그 위원회는 예상외로 그녀의 독단적인 행동보다는 초기 작전 계획의 실패 원인과 정보 유출 가능성에 더 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였다. 이는 강중령에게는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다. 격리된 방 안에 서서 소령은 평온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히 하극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나토 연합정보사령부에서 파견된 최고 엘리트 요원이라는 사실은 극비에 붙여져 있었고 그녀의 계급은 겉으로 드러난 연락관 역할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임무를 감추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인질 구출 작전 협력이 아니라 한국군 내부의 부패와 국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군사보안시설 내부에 위치한 격리실로 최현태 장군이 조용히 찾아왔다. 최 장군은 한국군의 정보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서 소령의 진정한 배경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장군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소령을 바라보았다. 서소령 자네 덕분에 인질들은 무사히 돌아왔다. 하지만 자네의 행동은
군 내부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네. 특히 강중령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만약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알파팀과 인질 모두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제 임무는 인명을 구하고 기밀 유출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서소령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을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냉철한 전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충성심과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네. 사실 자네의 독단적인 지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네. 자네가 경고했던 창고 건물에서 고성능 군사용 센서와 통신 장비가 발견되었어. 이 장비들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합작 방위 산업체인 아르고스 그룹의 제품으로 밝혀졌다네. 장군의 목소리에는 심각한 우려가 담겨 있었다. 아르고스 그룹이어서 소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르고스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무기와 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거대 기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검은 거래와 정계 로비 의혹에 지속적으로 휘말려온 악명 높은 회사였다. 그렇다면 저희 작전 계획이 그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강중령이 그들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서소령은 즉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아직 강중령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증거는 없네. 그는 아마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높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밀 유출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야. 자네가 지적한 문제점을 계기로 우리는 이 부패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네. 자네의 하극상 덕분에 오히려 진짜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최 장군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비밀 임무를 이어갈 것을 지시했다. 최 장군은 서소령에게 그녀의 원래 임무를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연락관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군 내부의 기밀 유출과 관련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비밀 조사관이 된 것이다.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소령으로 유지되지만 실제 권한은 국방부 고위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특별 수사관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그녀의 독단적인 행동은 오히려 그녀에게 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겉으로는 징계를 받고 조사를 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네에게는 모든 접근 권한이 부여될 걸세. 강중령은 계속해서 자네를 비난하겠지만 그가 자네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는 자네를 얕잡아 본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최 장군은 서소령의 손을 잡으며 그녀에게 임무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서소령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임무를 수락했다. 다음 날 서소령은 공식적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모든 군사 작전에서 배제되는 형식적인 징계를 받았다. 강중령은 이 결과에 만족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서 소령이 군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서소령이 여전히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 젊은 여군 장교를 상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소령은 겉으로는 징계의 결과에 순응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가운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중령과의 대립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작전에서 배제되면 오히려 진짜 범인들이 그녀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나토에서 익힌 정교한 수사 기법을 이용하여 이 복잡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소령의 공식적인 징계는 강중령에게는 일종의 만족감을 주었으나 그녀에게는 거대한 음모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완벽한 위장막이 되었다. 군 내부의 많은 이들은 그녀가 상관의 지시를 무시한 오만한 장교로 낙인 찍혔다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그녀를 경계하는 대신 쉽게 무시하고 방심하게 만들었다. 서소령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비밀 임무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이제 군복 대신 평범한 사복 차림으로 은밀히 움직이며 군 내부의 깊은 부패의 늪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작전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정보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서소령은 나토 연합정보사령부로부터 제공받은 최신 위성 통신 기록과 한국군의 내부 보고서들을 조용히 대조했다. 그녀는 강중령의 작전 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지적했던 센서 장비가 아르고스 그룹의 제품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군사 기밀 유출을 넘어 국제적인 군수 비리와 얽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강중령은 여전히 서소령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지만 그녀가 징계를 받고 작전에서 완전히 배제되자 점차 경계를 풀고 있었다. 그는 서소령이 자신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고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행동했다. 그러나 서소령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중령이 접근했던 모든 통신 기록과 서류들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녀는 강중령이 무심코 지나쳤을 사소한 디지털 발자국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조사 결과 강중령은 작전 직전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인 윤대호 장군의 참모 보좌관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 장군은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었으며 아르고스 그룹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이 연결고리는 서소령에게 강중령이 단순히 무능한 상관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 사슬의 중요한 중간 고리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소령은 윤 장군의 참모 보좌관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나토에서 훈련받은 특유의 심리 분석 기법과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하여 그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를 파헤쳤다. 그녀는 곧 그 보좌관이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계좌로부터 거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금융 기록을 확보했다. 이는 기밀 유출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그 보좌관은 윤 장군의 비위를 맞추는 충직한 부하이자 동시에 강중령의 직속 상사와도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것은 자칫 그녀의 비밀 임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서소령은 정면 대결 대신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 보좌관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그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계좌 정보 일부를 흘리기 시작했다. 한편 강중령은 자신이 소령에게 복수했다는 만족감에 도취되어 경솔한 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서 소령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했고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일삼았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소령의 위장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강중령의 유치한 행동에만 주목했을 뿐 소령이 조용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서소령은 한밤중에 보안이 허술한 장소에서 그 보좌관과 만났다. 만남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서소령은 단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정보원처럼 행동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서소령은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최근 당신의 계좌로 들어온 검은 돈의 출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군사 작전 기밀을 팔아넘긴 대가이며 그 작전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보좌관은 극도로 당황하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당신은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서소령을 위협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소령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소령의 위압적인 태도와 정확한 정보는 그의 심리적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서소령은 이어 말했다. 당신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협조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내부 고발자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기밀 유출과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한 공범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 당신을 보호해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부터 잘라냅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그의 두려움을 겨냥했다. 보좌관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겁에 질려 떨면서 자신이 윤 장군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으며 강중령에게는 일부러 오염된 정보를 제공하여 작전의 실패를 유도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목적은 작전을 실패하게 만들어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을 타 아르고스 그룹이 제시한 특정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강중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공을 세우려는 욕심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용당했던 것이다. 강중령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소령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윤 장군은 바로 그 오만함을 이용했습니다. 보좌관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강중령은 작전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오로지 소령님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는 진짜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경력을 쌓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서소령의 가설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강중령은 비록 부패의 직접적인 핵심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권력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부패 세력에게 이용당한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이제 서소령의 목표는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강중령이 이들에게 이용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보좌관에게 익명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날 소령은 최 장군에게 이 모든 정보를 보고했다. 최 장군은 윤 장군의 이름이 거론되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윤 장군이라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였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군 전체가 뒤흔들릴 걸세. 최 장군은 서소령에게 그녀의 안전을 위해 더욱 은밀하게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서소령에게 윤 장군이 관리하는 최고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일회용 보안 코드를 비밀리에 전달했다. 서소령은 이제 윤 장군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낼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그녀는 나토에서 익힌 사이버 침투 기술을 이용하여 윤 장군의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강중령과의 대립으로 얻은 문제아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감시망을 피하고 이 복잡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차분하고도 치밀한 전략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중령의 오만함과 윤 장군의 탐욕이 만들어낸 부패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식을 동원하여 이 거대한 악의 사슬을 끊어낼 결심을 했다. 서소령의 단독적인 작전은 이제 군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분기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서소령은 최 장군에게서 받은 일회용 보안 코드를 손에 넣고 윤 장군의 최고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복을 입은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토 연합에서 가장 은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뚫기 위해 훈련받은 최고의 사이버 전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며 완벽한 침투 기회를 기다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정확했다. 침투 장소는 국방부 중앙 데이터 센터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기록 보관소로 결정되었다. 그곳은 보안이 삼엄했지만 동시에 내부 관리 시스템이 구식이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서소령은 이 구식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중앙 서버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윤 장군이 이토록 중요한 자료를 구시대적인 장소에 보관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강중령 같은 오만한 인물들의 사고방식을 역이용했다. 자정 무렵 서소령은 기록 보관소 건물 근처에 도착했다. 그녀는 평범한 기술자 복장과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외곽 경비망을 쉽게 통과했다. 나토에서 배운 그녀의 침투 기술은 마치 예술 작품과 같았다. 그녀는 단 한 번의 경보음도 울리지 않고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보관소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서소령의 눈빛은 불타는 듯이 예리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에 조용히 접속했다. 최 장군이 제공한 보안 코드는 그녀에게 윤 장군의 개인 데이터베이스로 이어지는 비밀 백도어를 열어주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숨을 죽인 채 침투 작업을 시작했다. 수많은 암호화된 장벽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마치 물 흐르듯이 이 모든 장애물들을 능숙하게 우회하고 돌파해 나갔다. 윤 장군의 데이터베이스는 예상했던 대로 방대하고 복잡했다. 수많은 군사 작전 보고서와 인사 기록 파일들 속에서 소령이 찾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특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아르고스, 기밀 유출, RD, 투자와 같은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들을 신속하게 걸러내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기에 모든 동작은 빠르고 정확해야 했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단순한 재정 보고서였지만 그 용량과 보안 등급은 극도로 높았다. 서소령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토 연합에서만 사용하는 고유의 해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파일을 열었다. 파일 내용이 화면에 펼쳐지자서 소령의 심장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이 기록들은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 간의 수년간에 걸친 은밀한 거래 내역을 담고 있었다. 윤 장군은 한국군의 주요 군사 작전 계획과 신형 무기 개발 정보를 아르고스 그룹에게 주기적으로 유출해 왔던 것이다. 그 대가로 그는 아르고스 그룹의 해외 계좌를 통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왔다. 이 돈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차기 국방부 장관 자리를 꿰차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강중령이 지휘했던 인질 구출 작전의 실패가 윤 장군이 아르고스 그룹에게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판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윤 장군은 작전 실패의 혼란을 이용하여 군 수뇌부에 긴급한 무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압력을 가하려 했다. 강중령은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윤 장군의 하수인인 참모 보좌관에게 놀아났고 그들의 음모를 실행하는 도구로 전락했던 것이다. 강중령은 단지 자신의 오만함이 이 거대한 악의 사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뿐이군. 서소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무능과 권력욕이 수많은 인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서소령에게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기록들을 안전하게 복사하여 암호화된 저장 장치에 담기 시작했다. 이 증거는 윤 장군과 그 배후 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작업을 거의 마칠 무렵서 소령은 예상치 못한 감지 시스템의 변화를 감지했다. 누군가 중앙 데이터 센터의 보안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접속을 끊었다.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침투했다는 사실을 아직 감지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이 누군가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서둘러 기록 보관소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음 날 아침 윤 장군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미세한 침입 흔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기밀 파일들을 확인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 침입의 배후를 추적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윤 장군은 이 사건이 소령의 복수극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의심했다. 강중령은 윤 장군의 호출을 받고 급히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윤 장군은 극도로 분노한 채 강중령에게서 소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자네가 처음에 그 계집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것이다. 이제부터서 소령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내게 보고하라. 그녀가 혹시라도 내부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윤 장군은 거의 명령조로 강중령에게 지시했다. 강중령은 윤 장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지시를 따랐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윤 장군의 단순한 하수인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의 경력을 위해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는 서소령이 자신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그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서소령은 이미 자신이 윤 장군과 강중령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이용하여 이제 함정을 놓을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윤 장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밀 거래, 장소와 시간을 조작된 정보로 흘려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윤 장군의 오만함과 강중령의 복수심이라는 두 가지 인간적인 결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녀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매우 정교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를 외부에 노출시키기 전에 그들의 범죄 행위를 현장에서 포착하여 물증을 확보하려 했다. 그녀는 이제 고독한 수사관에서 거대한 부패 세력을 겨냥하는 대담한 사냥꾼으로 변모했다. 서소령의 눈은 냉철한 계산과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 장군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침투 사건 이후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서소령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녀의 배후에 나토의 최고 엘리트 요원이라는 정체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윤 장군은 강중령에게서 소령의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참모 보좌관을 이용하여서 소령에게 함정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서소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얕잡아 보도록 만들었다. 강중령은 윤 장군의 지시에 따라서 소령을 철저히 감시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되찾고 서소령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임무에 집착했다. 그는 서소령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군사 기밀에 접근하려 한다고 믿었기에 그녀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사소한 실수라도 포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의 복수심은 그를 윤 장군의 충실한 사냥개로 만들었다. 서소령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감시망을 역이용하여 윤 장군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윤 장군의 참모 보좌관이 제공했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 간의 비밀 거래 장소를 발견했다는 조작된 정보를 강중령에게 흘려보냈다. 이 정보는 강중령이 가장 먼저 윤 장군에게 보고할 만한 성격의 것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평소보다 눈에 띄게 움직이며 자신이 특정 폐쇄된 공장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그곳에 비밀리에 침투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준비 과정을 연출했고, 이 모든 장면은 강중령의 감시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포착되었다. 강중령은 서소령이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캐내려 한다고 확신하며 즉시 윤 장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쾌감이 담겨 있었다. 윤 장군은 강중령의 보고를 듣고 흡족해했다. 그는 서소령이 발견했다는 폐쇄된 공장 지역을 이용하여 그녀를 완벽하게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르고스 그룹의 현지 연락책을 통해 그 공장 지역에 소수의 정예 용병들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소령이 그곳에 침투하는 순간 그녀를 체포하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위장하여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이었다. 계획된 날 밤 소령은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교묘한 방식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의 스파이처럼 여러 대의 차량을 갈아타고 복잡한 도심의 뒷골목을 누볐다. 강중령의 감시팀은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노련한 회피 기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결국 강중령은 그녀가 폐쇄된 공장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윤 장군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서소령은 공장 지역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함정에 직접 걸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건물의 외곽에서 멈춰섰다. 나토 연합에서 훈련받은 그녀의 감각은 이미 이 지역의 공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숨어있는 용병들의 위치와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최신 열 감지 드론을 조용히 띄웠다.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에는 공장 건물 내부와 주변의 무장한 용병들이 은밀히 매복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역시나 함정이었군. 서소령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윤 장군과 강중령이 자신의 능력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히 복수의 눈이 먼 장교로 보았을 뿐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엘리트 요원으로 보지 않았다. 이 오만함이 바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녀는 즉시 계획을 수정했다. 그녀는 공장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 은밀히 잠입하여 역공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녀는 용병들의 통신 주파수를 감지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했다는 조작된 정보 대신 진짜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 간의 비밀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경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 모든 함정을 윤 장군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무대로 활용하려 했다. 한편 강중령은 서소령이 공장 지역에 침투했다는 보고를 듣고 승리의 확신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윤 장군에게서 소령을 잡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보고하고 자신의 몇몇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이끌고 공장 근처로 몰래 이동했다. 그는 서소령이 잡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그녀의 몰락을 확인하고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고 싶었다. 그의 복수심은 그의 냉철한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공장 내부에서 용병들은 서소령을 기다리느라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서소령은 용병들이 사용하는 통신망에 침투하여 그들의 귀에 녹음된 가짜 교신을 흘려보냈다. 알파 목표가 동쪽 외곽 창고로 진입했다. 즉시 추격하라. 그녀는 무장하지 않았다. 용병들은 즉시 서소령이 예상했던 대로 동쪽 창고로 몰려들었다. 이 조작된 정보의 속은 강중령의 부하들 역시 서소령을 잡기 위해 그 창고 쪽으로 향했다. 용병들과 강중령의 부하들은 동쪽 창고에서 서로를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오인한 혼란스러운 교전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강중령의 부하들은 용병들의 압도적인 화력에 당황했고 용병들 역시 예상치 못한 공격에 혼란에 빠졌다. 서소령은 이 혼란을 이용하여 공장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윤 장군이 아르고스 그룹과의 거래를 비밀리에 녹음해 두었던 안전 금고가 있는 장소로 빠르게 침투했다. 그녀가 금고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윤 장군이 이 금고에 2중 3중의 보안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토 연합의 최첨단 해킹 도구를 사용하여 불과 몇 분 만에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금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그 안에서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 대표 간의 비밀 거래와 작전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육성 녹음 파일을 담은 저장 장치를 찾아냈다. 서소령이 금고를 떠나려 할 때 강중령이 홀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용병들과 교전하는 동안 혼자서 서소령을 잡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다. 서소령 드디어 잡았다. 감히 내 계획에 태클을 걸어 내 놈의 오만함이 오늘 밤 끝장날 것이다. 강중령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번들거렸다. 서소령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중령님, 당신은 윤 장군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 자신을 이런 비참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당신은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저장 장치를 들어보였다. 당신이 찾던 복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진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강중령은 그녀의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을 겨누었다. 닥쳐, 감히 나를 모욕해. 그 저장 장치를 당장 내려놔. 그때서 소령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섬광탄이 터졌다. 강렬한 섬광과 폭음은 강중령의 시야와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그 짧은 순간 소령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진실을 폭로할 때가 되었다. 폐쇄된 공장에서 벌어진 혼란스러운 교전의 잔해가 채가 시기도 전에 서소령은 윤 장군과 강중령의 추격망을 벗어나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윤 장군의 범죄 행각이 담긴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폭로하고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강중령은 공장 지역에서 일어난 혼란 속에서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소령에게 완벽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를 떨었다. 그가 보낸 부하들은 용병들과의 오인 사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 모든 상황은 그가 아닌 소령의 치밀한 계획에 노란한 결과였다. 그는 이제 복수심을 넘어선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윤 장군은 서소령이 금고에서 무언가를 가져갔다는 보고를 받고 극도로 불안해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강중령에게서 소령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고 그녀가 확보한 저장 장치를 회수하라는 절대 명령을 내렸다. 윤 장군의 목소리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광기 어린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소령은 자신이 확보한 녹음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도심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녀는 나토 연합정보사령부와의 비밀 통신망을 복원하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전송했다. 이 증거들은 이제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군수비리와 연관된 심각한 사건으로 확대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군 내부의 정의를 넘어서 국제적인 법률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서소령은 이 모든 것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한국군 내부에서 자신의 최후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강중령의 부하 중 한 명인 김 상사를 떠올렸다. 김 상사는 작전 당시 소령의 지시를 따랐던 알파팀의 일원이었고 강중령의 오만함과 무능함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도덕적인 양심을 가진 몇 안 되는 군인이었기에서 소령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 서소령은 김 상사에게 비밀리에 접촉하여 그가 겪었던 작전의 진실과 강중령의 잘못된 판단이 초래한 위험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김 상사에게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 간의 부패 사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일부 공개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김 상사는 진실의 무게와 자신의 동료들이 겪은 고통을 떠올리며 결국 서소령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소령님, 저는 중령님의 오만함 때문에 동료들이 죽을 뻔했던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김 상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충성심은 이제 낡은 명령 체계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소령에게 강중령과 윤 장군의 다음 계획과 그들의 움직임에 대한 내부 정보를 은밀히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 상사의 도움으로서 소령은 윤 장군이 아르고스 그룹의 대표와 또 다른 비밀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회동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서 소령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소령은 이 회동을 그들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녹화하고 군 수뇌부와 언론에 동시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서소령은 이 모든 것을 군사 재판이나 비공개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대신 대규모 군사 물품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국제 군사 협력 포럼 연설 직후를 폭로 시점으로 정했다. 이 포럼에는 한국군의 최고 수뇌부와 나토 그리고 주요 국제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기에 윤 장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여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었다.
김 상사는 윤 장군의 회동 시간을 확보했고 서소령은 그들의 회동 장소에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비를 설치했다. 그녀는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 대표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다음 음모를 논의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윤 장군은 강중령을 이용한 인질 구출 작전 조작과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해 자랑하듯이 이야기했고 그 내용은 모두 고화질 영상과 음성 파일로 기록되었다. 한편 강중령은 서소령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시를 헤매고 있었다. 그의 모든 추적은 서소령이 남긴 교묘한 가짜 단서들로 인해 헛수고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그녀가 이미 자신의 배후를 향해 거대한 반격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윤 장군에게서 소령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는 굴욕적인 보고를 해야만 했다. 마침내서 소령은 모든 증거를 취합하고 반격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김 상사에게 포럼 당일의 정확한 동선과 경호 배치 정보를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최 장군에게 보고했고 최 장군은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놀라면서도 이 방법만이 부패의 뿌리를 단번에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했다. 그는 서소령에게 비공식적인 군 내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D-Day가 밝았다. 서소령은 포럼장 근처의 비밀 장소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고독한 싸움을 끝내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저장 장치 안에는 윤 장군의 탐욕과 강중령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부패의 사슬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다. 국제 군사 협력 포럼이 열리는 전시장은 화려한 조명과 각국의 군복 그리고 고급 정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자리에는 윤 장군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서 핵심 연설을 하기 위해 참석했고 그의 주변에는 아르고스 그룹의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서소령의 최후의 반격 무대가 될 이 공간은 겉으로는 질서정연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와 권력의 암투가 숨겨져 있었다. 서소령은 포럼장 외곽의 비밀 통제실에 은밀히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평범한 기술 지원팀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김 상사는 윤 장군의 근접 경호팀에 침투하여 그녀에게 실시간으로 윤 장군의 동선과 포럼장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보고했다. 서소령의 심장은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어야 했다. 윤 장군은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힘있는 목소리로 국방 개혁과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서소령에게는 위선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거짓말로 들렸다. 연설은 그가 아르고스 그룹의 최신 무기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부분이 바로 음모의 핵심이었으며 서소령이 폭로를 시작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서 소령은 통제실의 모든 권한을 장악했다. 포럼장의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 시스템이 갑자기 정지되더니 서소령이 미리 준비해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 대표가 은밀한 장소에서 나누었던 비밀 회동의 녹화본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회의장 전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일순간 침묵에 빠졌다. 영상 속에서 윤 장군은 인질 구출 작전의 실패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과정과 강중령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이용한 사실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다. 강중령은 내 오만함을 이용하기에 완벽했어. 그가 그 계집애의 경고를 무시하는 동안 우리는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네.
윤 장군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녹음되어 포럼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참석자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연신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윤 장군은 자신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잡히자 충격에 빠져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서둘러 경호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막으라고 소리쳤지만 소령이 이미 통제실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아무도 시스템을 멈출 수 없었다. 김 상사는 경호팀의 혼란을 틈타 재빨리 윤 장군을 제압했다. 윤 장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김 상사의 빠르고 정확한 제압 기술에 속수무책이었다. 장군님, 이제 끝났습니다. 소령님이 진실을 밝히실 겁니다. 김 상사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행동은 정의를 향한 용기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한편 강중령은 포럼장 외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들었다.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소령에게 얕잡아 보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윤 장군의 거대한 부패 사슬에 휘말려 이용당하고 버려질 뻔했다는 냉혹한 진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희생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강중령은 뒤늦게 자신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깨달았다. 소령의 독단적인 행동이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음모를 막으려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복수심은 순식간에 후회와 참회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비난했던 여군 장교의 능력과 도덕성에 경외감을 느꼈다. 영상 폭로가 끝난 후 소령은 대형 스크린 앞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 그녀는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설명했다. 저는 나토 연합 최고 엘리트 요원으로서 한국군 내부의 부패와 군사 기밀 유출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의 거래는 수많은 인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국가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제가 상관의 지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고 더 큰 음모를 막기 위한 유일하고도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공명심과 오만함으로 인해 부패 세력에게 이용당한 모든 이들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포럼장을 완전히 압도했다. 참석했던 군 수뇌부 인사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 대표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모든 증거는 군 검찰과 국제법률기관에 넘겨졌다. 소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이제 정의로운 반격으로 인정받으며 군 전체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강중령은 결국 용기를 내어 포럼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소령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소령, 내가 잘못했다. 자네의 능력을 얕잡아 봤고 내 오만함 때문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자네의 용기와 전문성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소령은 강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차분하게 말했다. 중령님, 당신은 자신의 오만함이 부패 세력에게 이용당하도록 허용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길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비난이 아닌 격려와 용서의 메시지였으며 강중령에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윤 장군과 아르고스 그룹 대표의 체포는 한국군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서소령의 용기 있는 폭로와 결정적인 증거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패 사슬의 뿌리를 단번에 뽑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포럼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서 소령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녀는 모든 관심과 찬사를 조용히 피했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중령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과 권력욕은 그를 윤 장군의 탐욕에 노란한 어리석은 도구로 전락시켰다. 하지만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대신 서소령의 요청과 최 장군의 배려로 강등 및 불명예 전역 대신 명예로운 전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의미로 조용히 군복을 벗기로 결정했다. 저녁 전 강중령은 서소령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중령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겸손함과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서소령자네 덕분에 나는 군인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었다. 자네의 판단과 능력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네. 나는 내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칠 수 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자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과한다. 서소령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중령님 당신은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윤 장군과 같은 부패한 권력자들은 언제나 당신처럼 공명심이 강한 사람들의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이제 당신은 군복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이 당신의 남은 삶의 진정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김 상사는 서소령을 도운 공로로 공식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그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은 군 내부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서소령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군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소령이 남긴 깨끗한 발자취를 따르는 충직한 후배로 남게 되었다. 며칠 후 서소령은 최 장군과 비밀리에 마지막 회동을 가졌다. 최 장군은 그녀의 임무 완수를 축하하며 그녀의 능력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서소령 자네의 공로는 이 나라를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일세. 자네의 독단적인 행동이 오히려 거대한 부패를 막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이제 자네에게는 어떤 보상이라도 제공될 걸세. 서소령은 고개를 저었다. 장군님, 제 임무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나토 연합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용히 전역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세계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임무는 그녀의 경력의 중요한 한 장을 장식했을 뿐이었다. 최 장군은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알겠네. 나토와의 협의를 통해 자네의 귀환은 최대한 극비에 붙여질 걸세. 하지만 잊지 말게. 자네는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영웅이다. 언제라도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기꺼이 자네를 다시 부를 것이다. 그는 서소령에게 경의를 표하며 단단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서소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작별을 고했다. 서소령의 공식 기록에는 그녀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역한 것으로만 기록되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와 나토에서의 배경은 여전히 최고 기밀로 남아 있었다. 강중령의 오만함과 그녀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표면적인 갈등은
결국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정의를 구현했다. 며칠 후 소령은 한국을 떠나 나토 연합본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녀가 치열하게 싸웠던 전장이었지만 이제는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성취감과 동시에 또 다른 임무를 향한 새로운 기대감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용기가 단순한 규율보다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녀는 비행기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이들이 자신을 얕잡아 보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전문성과 도덕적 나침반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강한 여성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며 그녀의 다음 작전은 이미 전 세계 어딘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